반갑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네요, 형님. 세 번째는 벌써. 네, 언제나처럼 코칭을 교수님으로 할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IMX의 엠버서더 김지웅입니다. 저는- 대구의 영남이공대 물리치료학과 김지웅입니다. 저는 이제 운동 유튜버이자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뽀종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데드리프트입니다. 데드리프트. 죽어있는 데드를 리프트하는 동작이죠. 하여튼 이걸 할 건데 교수님이 하는 동작은 어떤 데드리프트죠? 종류가 많기 때문에 나는 바닥에서 그 말대로 데드리프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가장 많이 해. 컨벤. 데드가 종류가 조금 많은데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것도 컨벤입니다. 근데 컨벤 하면 이것도 약간 역도 스타일이 있고 보디빌딩, BB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하는 동작은 BB, 보디빌딩에 가깝다, 보디빌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데드는 중심이래. 단계를 스탠스, 그리고 그립, 그리고 무릎, 그리고 체스트 업 순서로 짜왔거든요. 일단 스탠스부터 부탁드릴게요. 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하고 이렇게 어깨 넓이에 대한 기준으로 이게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스쿼트 기준을 잡았었을 때 어깨 넓이라고 했었을 때 겨드랑이 아래에서 가상의 선이 내려오면 우리 그 가상의 선이 발 안쪽에 있는 복숭아뼈를 이게 바깥쪽에 그 선이 바깥쪽에 두었었을 때 어깨 넓이로 우리가 기준을 잡았어. 근데 반대로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우리가 바깥쪽에 있는 복숭아뼈가 안으로 그 선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하면은 그 스탠스가 좁아지겠지. 그 상태에서 우리가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을 갖다가 하는 게 유용해. 그리고 그립에 대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스탠스하고 연관이 되는 게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하고 다르게 후면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사용을 갖다가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상체가 앞으로 많이 숙여지는 동작이야. 무릎의 굽힘은 적고 상체가 앞으로 많이 숙여지니,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우리가 이제 잡은 바벨을 그대로 끌어올리는 동작을 갖다가 취했었을 때 우리가 그립을 잡고 난 다음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바벨이 우리 허벅지에 닿거나 아니면은 무릎을 굽힘으로 인해 가지고 허벅지 옆쪽을 누른다거나 이런 이제 넓이를 잡으면 안 되겠지. 그 넓이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에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체중의 중심은 스쿼트하고 동일하게 미드풋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세를 만들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동작 같은 경우에는 체스트업이라고 해서 상체를 살짝 이렇게 익스텐션 한 상태, 이 상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벨을 끌어올리는 동작을 갖다가 하게 돼. 상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체스트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요부 쪽에 있는 우리 허리뼈 쪽에 있는 근육들조차도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데드리프트의 준비 동작을 완성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수직 저항에 의해서 그 바벨을 그대로 수직으로 끌어올리게 되면은 데드리프트의 동작 중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하고 그런 다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은 그 1회의 동작이 끝이 나는 거지. 와,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촬영이다 보니까 스스로 정리를 다 하고 설명을 다 해주셨네요. 제가 끊질 않았어요. 하여튼 교수님 요거 하나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체스트업, 마지막에 이 체스트업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요게 패킹을 뜻하는 건가요?
숄더 패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벤치프레스 때 얘기를 했었을 거야. 이렇게 내전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리는 동작을 같이 하는 게 숄더 패킹이라는 얘기를 했어. 근데 그때 내가 얘기해 줬던 것처럼 팔을 이렇게 뻗은 동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패킹을 하면은 팔의 길이가 달라져. 그렇다 하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을 하기 위해 상체를 갖다가 숙이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팔의 길이가 짧다라고 하면은 상체가 앞으로 더 숙여지게 된다거나 아니면 엉덩이의 깊이가 더 내려오면서 무릎이 더 굽혀진다는 거지. 근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주 타켓으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근육이 후면이야. 햄스트링이라든지 대둔근이라든지 척추 길이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타겟이야. 근데 엉덩이가 내려가고 무릎이 더 굽혀지면은 대퇴부에 대한 무게에 대한 전달이 돼버리겠지. 그렇기 때문에 견갑을 숄더 패킹을 시키는 동작은 하지 않고 체스트업을 해준 상태에서 당겨야 돼. 제가 이걸 물어본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데드리프팅을 하면 느낌이 좀 잘 안 오다 보니까 뒤로 꺾어버리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물어본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네. 그 동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뭐 근육을 더 쥐어짠다고 스퀴즈 한다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은 수축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더 불안정성을 높이면서 부상 요인을 높이게 되는 거지. 아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동작이네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데드리프트를 마무리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데드를 끝냈지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가지고 루마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네. 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데드리프트가 지금 설명하는 건가요? 설명하는 거야. 제가 한번 좀 더 말할게요. 얘기해. 일단 루마니안이 왜 하려고 하냐면 이제 무릎 바로 밑에 있는 정강이 뼈 있죠? 거기 바로 밑에 튀어나와 있는 그 뼈 부분을 견골 조면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맞아. 거기까지 내리는 운동에 속하는데 좀 더 등을 타겟하기가 좋아서 보디 빌딩에 속한 운동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다루고 싶었어요. 근데 로마니안 데드리프트가 네. 누가 만들었냐가 더 중요하겠지. 로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역사. 웨이터 리프트가 만들었어. 네. 웨이팅 리프트. 네. 그러니까 그 미쿠 블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운동을 만들었는 게 첫 번째야.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운동을 했느냐 이거지. 웨이터 리프팅을 했던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바디빌딩에 가깝겠어.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때 운동을 했었을 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고 아무래도 유명한 사람이 운동을 갖다가 하는 방식이 왜 저렇게 운동을 할까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했었을 거야. 근데 데드리프트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든지 뭐 요즘에 많이 하는 스모 데드리프트라든지 데드라고 생각하는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리프팅을 한다라고 죽어있는 중량을 올리는. 그렇지. 데드리프트라고 한단 말이야. 하지만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렉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동작을 갖다가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 타겟을 갖다가 하느냐 생각을 갖다가 해보면은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을 했었을 때 등 근육을 사용을 한다. 우리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나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데드리프트나 이런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등 근육은 사용이 돼. 하지만 많이 사용이 되느냐 적게 사용이 되느냐의 차이지. 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등 근육인 레티시머스 돌지라고 하는 이 광배근이 우리가 체스트업을 갖다가 아까 그 얘기해 줬었던 것처럼 들어 올렸었을 때에 팔의 그립이 잡고 있는 상태에서 등 아래쪽의 하부에서부터 그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이 위팔뼈의 안쪽에 붙게 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관절면 자체가 바벨을 갖다가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잡으면은 이 각도, 어깨의 각도에 따라서 등 근육이 늘어났다가 다시 수축도 됐다가 이렇게 하는 동작을 갖다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아래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들기 때문에 무릎이 많이 굽혀지는 동작을 해서 경관절의 각도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하지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숙이는 동작 아까 얘기했었던 거 조면까지만 그 무릎의 정강이뼈의 조면까지만 내리게 되니까 이 각도 자체가 거의 90도 정도에서 90도가 조금 넘어가는 각도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지.
우리가 쓰려고 하는 이제 등 근육인 이제 광배근을 사용을 갖다가 가장 많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각도기도 하고, 그 각도 내에서 우리가 상체를 갖다가 들어 올리면서 우리가 후면 사슬 근육이라고 하는 대둔근이나 햄스트링보다도 오히려 더 광배근이나 이런 쪽으로 갖다가 더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변형을 시켜서 조금 더 등에 타겟을 하기 위한 좋은 변형 동작이네요. 그렇지. 하지만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웨이트 리프팅을 하는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야. 네. 그러면 광배근을 많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대둔근이나 아니면 척추 길이 있거나 이런 후면 사슬에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전반적인 후면 사슬 자체를. 그렇지. 아하. 부상 때문에 만든 건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운동을 갖다가 만들게 되게 된 계기는 뭐 그런 것들이 크지. 아무래도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데드리프트 동작에서는 이게 특히 등 하부 쪽에 있는 근육들이나 이 근육들의 위치도 그렇고 최대한 이완된 상태에서 들어 올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허리에 부담이 많아지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 적절하게 사용을 갖다가 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줄어들게 되면서 데미지가 적게 되지. 아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루마니안까지 한번 좀 추가로 알아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조금 남겨주시면 추가로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그 강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뭐 아무래도 좀 쉽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 보완을 잘 해서 좀 더 쉬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